안녕하십니까, 유형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인 당뇨병 관리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인 당뇨병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노인의 특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인은 가난하기 쉽습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할 상실이 흔합니다. 그리고 소외되기 쉽고 우울하기 쉽습니다. 이 네 가지를 노인이 사중고라고 부릅니다. 이 사중고는 각각 또한 서로 영향을 미쳐 그 고통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노인의학적 특성을 질병 다발성과 다약물 복용, 멀티플 패솔로지와 폴리파마시 두 키워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장년시에 가지고 있던 질병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만성화되고 합병증이 보태어지고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노화에 의한 노인 특유질환, 즉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노인에서만 생기는 특유질환들, 노인성 백내장, 노인성 치매, 노인성 우울증 등과 같은 이러한 질환들이 보태어지게 되고, 여기에 감기 등과 같은 또 다른 질환들이 어우러지게 됩니다. 즉 한 노인에서 여러 질병을 가지는 질병 다발성이 두드러지게 되고, 이 질병 다발성에 의해서 여러 약물을 복용할 확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질병 다발성과 다약물 복용, 이 두 가지가 노인의학적 특성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한번 다시 이해해보면, 노인이 처해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여러 질병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약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질병과 병이 서로 영향을 끼쳐서 각각의 가지고 있는 질병들, 예를 들면 당뇨병과 고혈압 등등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이상한 것으로,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한 소위 노인증후군으로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질병이 그 질병의 각각의 특성이 아니라 전혀 새롭고 또 혼돈스러운 이러한 기능과 노인증후군이라는 것으로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강사는 노인열탕, 즉 제리아트릭 보일링 파트라고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에서 당뇨병 입원율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근 30%에 가까운 노인들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 당뇨병의 관리에 관하여 이러한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 당뇨병 관리 목표를 짚어보고 노인 당뇨병 관리 방안을 한번 이야기 나눈 다음에 요약 결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당뇨병 관리 목표입니다. 노인 당뇨병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될 도메인들을 보면 의학적인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것, 그리고 기능, 특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자가 관리에 대한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측면 또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의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활동, 심리 등 기능 등을 함께 품어서 생각해야만 노인 당뇨병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인 당뇨병 관리의 목적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제거하자. 최소한도 완화시키자. 그리고 노인 당뇨병 관리를 한다면서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뇨병 합병증과 병발증을 예방하고 혹시 이미 생겨 있다면 지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 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하자. 특히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기능을 개선시키며 삶의 질, 하나하나의 혈당 지수보다는 삶의 질의 개선에 더 비중을 두자. 목적을 가지고 특히 노인 증후군에 관해서 흔히 듣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인 증후군을 잠깐 더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노인 증후군은 제리아트릭 신드롬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것은 기본 개념은 여러 가지의 원인, 다발 원인,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하나의 표현, 즉 한 가지의 표현, 즉 완 피노타입이 드러나게 되고 이 하나의 표현에 의해서 여러 딱한 결과들, 여러 푸어 아웃컴들이 생길 때에 이 하나의 표현을 우리는 노인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에서 노인 증후군 한 예를 들어보면 당뇨가 있음으로 인해서 당뇨병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고 저혈당이 오고 또 노인성 백내장, 노인성 관절염 등이 함께 오게 되면 신경병증에 의해서 발 감각이 저하되고 저혈당에 의해서 의식이 흐려지게 되고 백내장에 의해서 시력이 감소되고 관절염에서 균형 부조가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발 원인에 의해서 낙상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낙상이 일어나게 되면 골절, 근감소, 골약화, 치매, 우울, 그리고 입원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시퀀스에서 이 낙상을 우리는 노인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뇨병에서 노인 증후군이 많은 이유고 더 비중을 둬야 되는 이유는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을 우리가 노화가 가속된 질환, Accelerate Aging Disease라고 부르듯이 노화가 상당히 가속됩니다. 해서 죽상경화 등의 문제가 더 많이 빨리 오게 되고 그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이완 기간이 늘어나서 당뇨병 합병증이나 병발 질환들이 함께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에 의해서 여러 장기가 장애를 받게 되고 이에 의하여 노인 증후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노인 증후군에 의해서 노쇠가 의존성이 생기고 삶의 질이 저하되고 당뇨병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셀프 매니지먼트가 어려워지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흐름에 의해서 당뇨병, 특히 노인 당뇨병에서 노인 증후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한 노인 증후군을 예를 들어보면 낙상, 골절, 디서빌러티, 그 다음에 유리나리 인컨티넨스, 그리고 당뇨병 자체도 노인 증후로 보는 분이 계십니다. 심혈관 질환, 인지장애, 우울, 폴리파마시 이러한 노인에서 흔히 올 수 있는 이러한 증후군을 한 번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 증후군에 대해서도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노인 증후군 개념에서 시청각 장애, 영양실조, 근감소, 요실금, 보행장애, 인지 및 정서기능, 신체기능, 다약제 사용 등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하고 치료에 반영하도록 고려하자라고 진료 지침에다 강조하고 있고 미국 당뇨병학회 또한 스크리닝 for geriatric syndrome 노인 증후군을 처음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할 때 스크리닝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 당뇨병 관리 목표를 좀 더 객관화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학지표 개선입니다. 혈당 조절이죠. 그러나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함께 있을 수 있는, 즉 질병 다발성에 의해서 고혈압이라든지 이상지질혈증 이런 등등이 함께 있을 때 혈당 조절을 넘어선 그러한 치료를 또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앞에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의학적 지표는 물론이며 삶의 스타일, 삶의 질을 식사와 운동까지도 함께 다 품어서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청장년과 같은 항목이긴 합니다만, 노인이라고 하는 노인 특유의 삶, 노인만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개별화시켜서 관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관리 방안은 식사, 운동, 경구약, 주사약, 그리고 교육과 검사, 성장년과 항목은 같습니다. 식사는 잘 아시다시피 알맞게 골고루 제때, 즉 총 열량을 맞춰주고 3대 영양소, 미량 영양소를 필요한 영양소 배분을 골고루 해주고 끼니 배분을 제때, 즉 알맞게 골고루 제때, 알맞게 골고루 제때, 이것은 모든 당뇨 환자에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노인에서는 치아 상태를 고려해서 음식 조리할 때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보세요. 하나 더 꼭 언급할 것이 음식의 맛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식품, 모든 음식은 세 가지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감각적 맛,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짭니다. 그리고 의학 영양학적 맛, 건강에 좋다고 하면 맛없는 보리밥도, 맛없는 채소도, 쓴 뿌리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혼자 먹는 밥보다, 혼자 먹는 진수성찬보다 친한 친구와 먹는 찬 김밥이 더 맛있습니다. 즉 사회적, 소셜 테이스트입니다. 강사는 특히 사회적 맛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구들과 함께 여럿이 식사하시게 되면 노인에서 큰 도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 노인 당뇨병에서 식사를 할 때는 알맞게 골고루 제때, 그리고 치아 상태를 고려하고 이와 함께 반드시 사회적 맛을 듬뿍 넣어서 오순도순 먹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단 노쇠한 노인 당뇨병 환자 식사요법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체중 감소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브리츠 박사 등의 연구에 의하면 75세가 넘는 노인 당뇨 환자에서 체중 감소를 하게 되면 근감소증이, 물론 당뇨 환자뿐만 아니겠죠. 근감소증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BMI가 22.7kg/제곱미터인 노인에서 체중 감소를 강조했을 때 사망률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노쇠 노인 당뇨병을 포함한 노인 당뇨 환자들의 식사요법에서 체중 감소가 우선이 아니라 기능을 고려한 삶의 질에 더 시각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당뇨병에서의 운동 또한 기능에 그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sarcopenia, 오스티오피니아, 프레일티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로스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당뇨병에서 운동을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주로 청장년에서 구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노인에서 운동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신적 자신감까지 생각한다면 운동 전후의 철저한 평가를 전제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물론 운동 중에 저혈당에 대비하여 당분을 휴대하고 당뇨 환자 증명서를 휴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역시 삶의 이력이 중요하며 운동을 젊어서부터 해왔다고 한다면 즐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운동요법 대신에 모션요법, 동작요법이라는 표현을 강사는 권한다. 즉 운동을 해서 피지컬 피트니스 개념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게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나는 육신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동작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웰빙, 웰액팅 센세이션을 느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인 당뇨병 약물요법에 대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절대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잉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약 처방은 단순화시켜라. 그리고 보험 수가 등을 포함한 경제적인 것까지도 한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혈당을 개선시키는 약물들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에 작용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설폰 요소제, 메글리티나이드, 인크레틴, 글루카곤 분비를 조절하는 인크레틴 아밀린, 에피타이트를 조절하는 인크레틴 아밀린, 그리고 뉴로트랜스미터 디스펑션을 개선시켜주는 브로모크립틴, 콩팥에서 글루코스 재흡수를 억제하는 SGLT2 이니비터, 근육에서 글루코스 업테이크와 이용을 조절시켜주는 사야졸리딘의 다이온, 메폴민, 라이포톡시시티를 지방세포에서 조절시켜주는 사야졸딘의 다이온, 그리고 간에서 글루코스 아웃풋을 억제시켜주는 메폴민, 사야졸리딘의 다이온, 장에서 포당 흡수를 억제시켜주는 인크레틴,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이니비터, 아밀린, 바이레시케스트란 등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약제들을 한번 노인에서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점 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체적인 고려사항은 여러 약물을 한꺼번에 먹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폴리파마시, 그리고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반드시 경제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겠다. 먼저 글리브라이드는 약제가 장시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확률이 많아서 피합니다. 메폴민은 1차 약제입니다만 신장 기능을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EGFR 30에서 60이면 감량하고 30 미만이면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EGFR과 시럼 크레아티닌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면서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메폴민이 지니고 있는 체중 감소와 위장관 장애를 생각한다면 프레일한 노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이니비터는 위장관 장애가 있고 가격 고려해야 되고요. 사야졸리딘 다이온은 체중 증가, 부종, 심부전, 골절, 황반부종, 그리고 방광암의 가능성이 있고 가격 고려되어야 되고, DPP4 이니비터 가격, 그리고 GLP1 리셉터 이니비터 오심과 체중 감소 가격, 그리고 SGLT2 이니비터 요로 감염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노인 당뇨병에서도 인슐린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인슐린 치료는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 ADA에서는
노인 당뇨병 관리에서 인슐린 치료를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까 하는 플로우를 이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절 인슐린만 쓰거나 또는 배절 인슐린과 프란디얼 인슐린을 같이 쓰는 경우와 프리믹스 인슐린 쓰는 것을 구분해서 배절 인슐린만 쓰는 경우 그리고 프란디얼 인슐린만 쓰는 경우에 각각 배절 인슐린만 쓰는 경우에는 자기 전에 맞던 인슐린을 가능하면 아침으로 옮겨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1주간 동안 집에서 하는 공복 스틱을 해가지고 측정해서 목표를 90 내지 150으로 유지하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개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주간 스틱을 측정해서 50%가 목표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인슐린을 2유니트 증량하고 2회 초과해서 80 미만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2유니트를 감량합니다. 그리고 프란디얼 인슐린은 만약 10유니트를 초과해 쓰고 있다 그러면 용량을 50% 정도 줄이고 넌 인슐린 약제를 보태주는 것이 필요하고, 10유니트 이하로 쓰고 있다면 중단하고 이거를 넌 인슐린 약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모두 저혈당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시죠. 그리고 단 EGFR이 45 이상인 경우에는 메폴민 500 하루 한 번 정도부터 시작해 쓰고, 45 미만인 경우나 또는 메폴민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나 또는 약물에 의한 부작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2차 약을 사용한다 해서 2주 동안에 스틱으로 측정해서 90 내지 150을 유지시킵니다. 식전에. 그러나 2주간 동안 측정한 것 중에서 50%가 이 목표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인슐린 약제를 증량하거나 또는 다른 약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90 미만이 2번보다 많이 나왔을, 2회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약을 감량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믹스 인슐린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증량의 70%는 배절 인슐린으로 해서 아침에 맞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아침에 옮겨주고, 이와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간 동안 재서 목표를 90에서 150으로 식전에 유지하되 측정한 그 횟수 중에서 50%가 목표를 초과하면 증량하거나 다른 약제로 바꿔주거나 하고, 그리고 90 미만으로 2번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 감량시켜준다.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전에 250이면은 대개 2 정도 증량시켜주고 350이면 4 증량하는 거를 공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개별화돼야 될 것입니다. 이때 생각해 볼 것이, 인슐린 주사를 반드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구약을 써야 하고 경구약을 처방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시적 불량으로 주사 놓기가 어렵다든지 주사 넣을 수 없는 신체적인 이런 문제, 손의 관절이라든지 팔의 관절의 문제 등 이런 것 등이죠. 그리고 알코올 의존성에 대해서 인슐린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헷갈리는 노인들 경우에는 인슐린을 써야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합당할지라도 사회의학적으로는 금기사항으로서 이때는 경구약으로 대체한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 당뇨병에서도 교육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당뇨병 교육 시 보강해야 될 사항은 노화와 노인 증후군에 대한 것을 꼭 언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혈당을 굉장히 강조해야 됩니다.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영양 상태에서 식사를 정기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치아 상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말. 그리고 기능의 문제를 해서 근력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에 특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주 환경을 수정하기 위해서 조명과 바닥과 계단, 목욕실, 주방, 복도, 응급처치, 그리고 급할 때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과의 소통 체계 등에 대해서도 교육 시에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번씩 노인에서의 저혈당을 강조했는데, 노인에서 저혈당의 잦은 이유를 보면 자율신경계 부족, 노화에 의한, 그리고 기량 호르몬 작용의 둔화, 그리고 알코올 섭취 증가, 여러 약물 복용, 인지능 쇠퇴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노인에서 저혈당에 잦습니다. 그런데 노인 당뇨에서는 저혈당이 왔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인 저혈당 인지장애 또는 하이포글라이세믹 언어웨어리스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그걸 한번 도표로 살펴보면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노화에 의해서 오고 또 당뇨 자체에 의해서도 오죠. 그러면 기량호르몬 작용이 소실되게 되고, 이에 의해서 저혈당이 오더라도 발한이나 빈맥 등의 징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의해서 저혈당이 오면 의식의 문제까지, 즉 혼수가 올 때까지가 돼야만 징후가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혼수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 당뇨에서는 노인 저혈당 인지장애의 대책으로서 진료시마다 혈당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혈당 여부를 한번 꼭 확인해야 되고, 이와 동시에 혈당 조절의 기준을 완화시켜줘서 너그럽게 조절 목표를 정해주고 철저한 당뇨병 교육을 통해서, 즉 흔히 얘기하다시피 저혈당이 오면 발한, 빈맥 등이 많이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이, 이런 것이 없더라도 몸이 좀 안 좋거나 불편하면 혈당을 측정해 본다든지 저혈당을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너싱 포실리티에 있는 노인 당뇨 환자들에서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얼러트 스트라테지가 피드럴 가이드라인으로 미국서 제시되는 것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70 미만이면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하시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시오. 70에서 100, 그리고 within a 24hour period에 250 초과가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이틀 연속 300이 넘는 경우, 그리고 아프거나 보미팅이 있거나 심프토마틱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있거나 푸어오라 인테이크가 있는 경우에 연락하시오 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저혈당이 오지 않게끔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서 ADA, 우리나라도 원용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당뇨병 혈당 조절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 노인의 건강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건강한 노인, 중간 건강, 건강 불량. 건강한 노인은 여명도 길거로 고려해서 A1C를 7에서 7.5, 그리고 공복도는 식전 혈당을 80에서 130, 취침전 혈당을 80에서 180 하고 있고, 중간 건강정의 노인에서는 여명은 중간 정도고 치료 부담도 생각하고 저혈당에 취약하다는 건 낙상 위험이 있다는 걸 고려해서 저혈당에 빠지지 않도록 8 미만 A1C는, 그리고 공복도는 식전 혈당은 90에서 150, 취침전 혈당은 100에서 180, 그리고 건강이 불량한 노인에서는 여명이 제한되어 있고 의료적인 이득이 불확실하다는 걸 감안해서 그런 근거로 A1C는 2020년 금년서부터는 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A1C는 신경 쓰지 않고 공복도는 식전 혈당을 100에서 180, 취침전 혈당을 110에서 200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욘드 글라이세믹 컨트롤, 즉 혈압과 지질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건강이 불량한 노인에서는 A1C를 가지고 하는지는 않고 공복실정혈당과 추진혈당을 100, 200 너그럽게 봐주고 있으며, 혈압은 건강한 노인에서는 140, 90 미만, 중간 노인 140, 90 미만, 그리고 불량한 노인 150, 90 미만. 그리고 지질계전의 스타틴은 금기사항이 없고 견딜만 하다면 약을 써주는 게 좋겠다. 중간 건강 노인까지. 그리고 건강 상태가 불량한 노인에서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만 써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혈압과 지질개선제 또한 유수론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인 증후군 치료의 공통 전략을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노인 환자에선 노인 증후군 유무를 반드시 평가 파악해야 하고, 여러 전문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을 도모 실시합니다. 근육력 강화 트레이닝을 포함한 운동, 영양 개선, 심리 사회적 지지, 그리고 약물 복용, 수술, 그리고 원인 제거를 하도록 애를 쓰고 병발질환 및 합병증을 치료해서 노인 증후군이 가능하면 완화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약 결론하겠습니다. 노인 당뇨병 관리는 신체 및 인지기능, 여명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해야 합니다. 증상이나 급성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당 또는 저혈당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저혈당은 피해야 합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물론이고 노쇠를 포함한 노인 증후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핵심 정리. 노인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살아온 삶의 길이가 훨씬 깁니다. 그래서 식사, 운동, 교육, 약물 각 모든 관리 방안은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을 하되 저혈당,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세월의 축적, 살아온 삶의 길이, 삶의 그 시간 등을 존중하는 마음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